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몸, 맘, 맛, 멋, 알의 오방 중에서 맛편 5권의 추천 도서 중 첫 번째 책인 음식에 숨겨진 맛있는 과학, 맛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최낙원 지음, 행성비 입세에서 2016년에 편했습니다. 우리의 식문화가 바뀌고 있다. 혼밥, 혼술, 혼자가 편한 사람들. 식사란 사회적인 행동입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혼자 음식을 마련하고 혼자 먹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냥도, 농사도 공동의 운명이고 같이 사냥하고 함께 식량을 구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직도 수렵 채집을 하는 파라과이의 원시부족 아체족을 보면 힘들게 잡은 고기를 식구끼리만 먹지 않고 항상 무리의 전체 구성원과 한자리에 둘러앉아 공평하게 나누어 먹는다고 합니다. 가장 공을 세운 사람이나 전혀 공을 세우지 않은 사람도 나누어 먹는 고기 양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사냥에 실패했을 때 주위 사람 또한 먹을 것을 나누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눔이 최고의 사회적 보험인 셈입니다. 사냥을 잘하는 사람은 고기를 더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명성에 만족해 합니다. 지나가는 곳마다 저 남자가 사냥을 잘한다 하는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어깨를 으쓱 이는 것을 최고의 보상으로 여깁니다. 좀 더 많은 고기를 얻는 것보다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육체적 허기와 이성적인 허기는 채웠지만 감성적이고 무의식적인 허기가 채워지지 않나 봅니다. 현대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살아가기에 행복하게 보이지만 자유는 행복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 먹방이 인기이지요. 맛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방송 BJ들이 웹캠 앞에서 자신이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떡볶이, 치킨, 탕수육, 짜장면 등 메뉴도 다양합니다. 인기 있는 방송은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니 실로 놀라운 일이죠. 남이 먹는 것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채우려 하는 욕망은 무엇일까요? 혼자서는 행복하기 힘들다. 인간은 체격에 비해 아주 큰 뇌를 가졌습니다. 에너지 과소비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큰 뇌는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백만 년 전 인류의 환경은 너무나 악화되어 나무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인간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연약한 인류가 포식자에게 대응하려면 상호 호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협력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생존에 유리했고 큰 사회적 무리에 어울리려면 큰 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욕망은 수렵 채집인의 삶에 맞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유전자 깊숙이 각인된 욕구와 본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농경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 인류가 매머드 같은 대형 동물을 사냥하던 시대였죠. 매머드 사냥은 한 부족 전체 인원이 나서도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머드 사냥의 과정에서
원시 부족은 현대인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흥분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한 달 이상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살 수 있었죠. 지금처럼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삶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원시인 유전자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에서 생선을 구입하는 대신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낚시에 매료되고 소득 없이 위험하기만 한 익스트림 스포츠에 매료되며 월드컵 4강 당시 다 같이 모여 응원하면서 온 국민이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봐야 매머드를 사냥할 때 느꼈던 리얼한 흥분과 단결, 도전과 성취, 그리고 사냥이 끝나고 난 뒤 오랫동안 지속되는 유대감과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점점 유전자에 심어진 본성과 욕구와 반대되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만족하지만 본능적으로는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불일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본성과는 상반된 가치를 추구하면서 내면의 갈증만 키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진 것과 누리는 것에 비해서는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사회성은 훈련의 결과이다. 사회성은 저절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제대로 틀을 갖추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또래와 놀면서 사회적 규칙을 알기보다는 학교와 수업이라는 만들어진 틀에서 살아갑니다. 뇌의 사회성이 정상적으로 정착될 결정적인 시기를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서툴고 혼자 밥을 먹기도 합니다. 홀로 집에서 먹방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웰빙, 다이어트, 미식을 논하기 전에 이런 우리의 모습부터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과 관계 맺기를 피곤하게 느끼지만 소외감은 또 두렵습니다. 혼자 방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카페에 가야 심리적으로 안심이 됩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남이 밥 먹는 것을 구경합니다. 우리의 이런 욕망에는 이기적인, 개인적인 유전자와 이타적인 사회성 유전자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어떤 경험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맛 자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맛 과잉 시대, 우리는 더 좋은 음식을 찾기 이전에 자신의 욕망과 본성에 대해 좀 더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맛과 행복은 발견하는 것이다. 다시 맛의 발견. 이 책의 첫 장에서 나는 맛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수많은 이야기를 정리하는 지금 다시 맛의 발견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맛에 대해 여러분께 가장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1단계는 식욕, 성욕, 수면욕 같은 생리적 욕구이고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로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 4단계가 존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은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맛에는 이런 모든 욕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맛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인간 현상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가장 좋은 창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식욕과 같은 생리적 욕구를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로 봅니다.
자아실현과 같은 욕망을 가장 높은 차원의 욕망으로 보지만 반대로 뒤집어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성취 중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과 즐겁게 식사하면서 정을 나누는 일보다 대단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 먹거리가 풍족해지고 평균 생활 역시 안락해진 지금, 우리는 과연 얼마나 행복한가요? 100년 전의 사람이 현대에 온다면 아마 꿈꾸었던 모든 것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다지 행복하지 못합니다. 직장인의 태반이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도 하고요. 세상에 절대적인 행복은 없고 모두 자신의 기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대치에 도달하자마자 적응이 시작되어 기대치는 다시 높아진다는 것이죠. 맛도 그렇습니다. 행복감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든지 만족과 동시에 또 다른 갈망을 키우지요. 이것이 바로 인류가 세상을 정복하는데 그토록 성공적이었지만 그 힘을 행복으로 바꾸지는 못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스스로의 본성과 욕망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행복해지는 훈련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맛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고 행복 역시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네, 오늘은 맛편의 첫 번째 추천 도서인 음식에 숨겨진 맛있는 과학 맛 이야기 중에서 8장 최고의 맛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10장 본성을 이해하면 맛은 행복해진다 를 발췌하여 읽었습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음식 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맘, 맛, 멋, 알의 오방에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